안녕하세요. 비주 에듀입니다. 오늘은 문과 직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 직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현재 외국계 물류회사 인사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기만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그 인사팀이라는 곳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. 네, 인사팀은 회사의 정책과 제도를 직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설득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경영진의 의도나 의지에 따라서 직원들과의 가교 역할을 중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직원이 들어왔을 채용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에서 제가 관여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부가적으로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매년 4월에서 한 6월까지 단체 교섭 관련된 업무,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네. 하루 일과 루틴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좀 궁금해요. 사실 월간 스케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저희 급여일이 25일이에요. 그래서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주와 그 이후 주로 해서 이제 급여를 주고, 그 다음에 급여 관련된 리포트를 보고하고, 이런 일들이 중심으로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4월부터 평가가 시작되는데, 4월에 평가를 시작해서 7월에 중간평가, 12월에 최종평가를 통해서 이제 그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매년 이제 임금 인상과 성과급 등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. 그리고 뭐 제가 중간에 이제 사내 이사회라든지 총무 관련 업무들 등등 해서 급여 외주에는 이제 그런 부가적인 업무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고요. 그 앱을 통해서 이제 메일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데,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한 번 정도 이제 이메일을 열어보고 다음날 무슨 일이 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고, 예.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인사팀 업무 하면은 뭐 HRM과 HRD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잖아요. 네. 교육평가, 뭐 노무보상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좀 이런 다양한 영역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? 생각보다 채용이 진짜 어렵습니다. 예, 굉장히 이제 명문대를 졸업했고 그 직무에 맞는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학능력 또한 완벽하게 검증된 사람일지라도 막상 일을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이 사람이 퍼포먼스가 안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뭐 다른 조건들은 안 되는데 어떤 자격증을 들고 있어서 그래도 한번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한번 줘보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친구의 가진 직급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발휘할 때도 있어서 이게 참 저도 인사팀에 지금 15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잘 본다라고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못합니다. 그럼 인사 담당자시니까 실제로 면접 지원자를 볼 때 그 서류를 모두 다 보시는지가 궁금해요. 왜냐면은 뭐 실제로 뭐 하나당 3초씩 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거의 안 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보신다면 어떤 부분들을 보시고? 저는 일단 무조건 자소서는 다 보고요. 보는데 사실 안 보는 자소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뭐 저희가 회계 직무를 뽑는데 관련 학과 출신이 아니고 영 상관없는 일을 했던 사람이면 둘째로 보는 것이 이제 그 기간 경력을 보고요.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회사에서 10년 있었고 두 번째 회사에서 3년.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 회사에서도 오래 있을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뭐 년생에 따라서 대학을 들어가는 시기들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를 입학하는 시기까지 기간이 뜬다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내는지도 물어봅니다. 사실 그 시간만 알차게 보냈다면 오히려 면접 시에는 가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인사의 업무를 하고 싶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하게 어떤 역량을 좀 성격적으로나 아니면 실무적으로 어떤 역량을 좀 기르면 좋은지.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낸다는 것도 상당히 인사 직무를 하면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뭐 저희 동료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픈 채팅방 통해서 뭐 인사 담당자들 방 뭐 이런 것도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경쟁의식 같은 것도 약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. 회사 내에서도 이제 본인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테니스를 좋아한다. 테니스 대회를 나가서 한 4강까지 갔습니다. 뭐 이런 경험들, 아니면 뭐 내가 독후감 대회에서 뭐 어떻게 땄습니다. 이런 것들.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경력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요즘 채용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. 요즘에 뭐 채용의 문이 많이 닫혀있긴 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대가 별로 안 좋습니다, 사실. 네, 안 좋아서 신입으로 어딘가에서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작은 회사라도 먼저 들어가서 경력을 좀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턴어라운드의 기회를 삼으시는 편이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사실
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것저것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는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직무를 찾아서 좀 더 파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좀 특화된 회사를 간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김한님이 보셨던 중고 신입 중에 가장 연령대가 높았던 연령대는 몇 살까지 있었나요? 한 30대 중반까지는 회사를 들어오신다고 보면 되고요. 네, 다들 좀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늦게 들어오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남자분들이. 그래서 뭐 다른 직업을 가졌다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사업을 하시다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. 경력직 신입으로 3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도 네. 가능하다. 가능하죠. 네. 외국계 기업이라서 조금 더 나이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문화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네. 만나보셨던 지원자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유형 있으셨을까요?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휴대폰을 자기 본인 책상 앞에 올리시는 분이 계셨어요. 예,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저도 좀 면접에 집중하느라고 못 보고 있다가 휴대폰을 왜 책상 위에 얹어놨지? 약간 중간에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예.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 이제 면접을 보다 보면 이제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는 경우들도 그렇죠. 있어서 그렇죠. 웬만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가장 기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행기 모드로 하셔서 면접장에 들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. 일하시면서 가장 좀 보람이 있는 순간은 언제세요? 이제 회사의 성과가 잘 나서 성과급을 배분할 때 그 어떤 기분인 것 같습니다. 내 돈은 아니지만. 내 돈 아니지만. 24년도에 성과가 좀 꽤 잘 났어가지고 25년 4월 달에 이제 직원들한테 성과 배분을 한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계산을 철저하게 많이 했고요. 네,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어떤 답안을 가지고 딱 이렇게 했을 때 그 잡음 없이 딱 급여 딱 들어갔을 때 제가 그래서 모두가 만족하셨나요? 모두가 만족한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물어봤죠. 이제 잘하셨네요. 네, 혹시 급여 만족하십니까? 하니까 다들 만족한다고 아주 막 네. 그러면 좀 반대로 네. 이럴 때 너무 힘들다. 인사팀 안 하고 싶다 하는 순간도 있으세요? 생각보다 그 감사가 굉장히 힘듭니다. 네. 타이트하군요. 타이트하고 힘들고 작년 1월 달에도 그 감사를 한번 받았었는데 싱가포르에서 직원들이 와서 모든 서류들을 다 검토를 하거든요.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그런 거를 다 영어로 제가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고충이 생각보다 있고요. 그리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동조합하고 사실 맨날 좋은 게 아니고 갈등들이 좀 있어요. 그 갈등들을 이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보람 있는 일이지만 갈등을 또 이제 싱가포르에 설명을 해야 될 순간도 분명히 있거든요. 예.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쫙 하는데 아무래도 좀 저희하고 좀 다르고. 그렇다면 반대로 또 외국계 기업에서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외국계 기업에서 이런 점은 좋을 것이다 라고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환상들, 자유로운 뭔가 네, 맞습니다. 분위기. 네. 생각보다 이제 한국의 이제 옛날 문화, 뭐 이제 고성을 지른다든지 이상한 얘기를 직원들한테 한다든지 억지로 이제 직장에 괴롭히면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릭트합니다. 그런 문화들이 아예 없어요. 꼰대 문화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고요. 꽤 이제 자유로운 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고, 그다음에 워라밸 또한 제가 보기에는 야근하는 직원들도 많이 없긴 하고요. 예. 그러면 요즘 MZ세대들이 매우 좋아하는 예, 좋아할 수 있죠. 예. 한국계 기업하고 다른 채용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세요? 영어 질문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오시는 편이 좋습니다. 최소한 못해도 자기소개나 아니면 자기 직무에 대한 설명 정도는 할 수 있다면 뭐 외국계 회사 면접에서는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정료도에 따라서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과 면접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채용 과정이 상당히 좀 더딘 편입니다. 국내 회사들에 비해서. 그리고 또 사실 또 외국계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기회들이 있어요. 이게 있다 보면 능력을 많이 발휘한다면 이제 굉장히 이제 임금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기회들도 상당히 좀 존재하는 편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좀 외국계 회사들이 좀 많이 열려 있고 나이나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부서이기도 하고 또 가장 공정해야 하는 그런 부서라고 맞아요.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성격만 꼭 지켜야 된다.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포인트가 있으세요? 업무를 통해서 내가 내 이득을 약간은 취할 가능성이 있어요, 이게. 네, 뭐 다른 직무들도 분명히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. 근데 인사 업무는 특히나 이제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이 사람의 능력이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뭐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올린다. 이런 것들 전부 다 좀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.
최근에 했던 드라마 중에서 그 서울 대기업의 자가의 김부장, 그 인사팀장이 굉장히 좀, 뭐랄까요. 그 피도 눈물도 없이 네. 이성적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좀 어떠세요? 전 회사나 이런 데서 이제 좀 그런 비스무리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좀 힘든 일이고 사실 그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. 뭐 김부장 드라마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사실 송두리째 날리는 일이거든요. 하지만 스스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항상 이제 남하고 소통을 하고 이제 그 나의 실무적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카롭게 가다듬고 그다음에 어떤 판단이나 뭘 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쫓지 않으면 충분히 회사에서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. 목표가 있으세요? 인사 직무 담당자로서의 목표. 어쨌든 임원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뭐 모든 직장인의 꿈이죠. 네네, 그렇죠. 근데 뭐 사실 꿈은 이미 이룬 것 같긴 한데 남은 인생을 약간 보너스로 삼아서 인센티브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더 재밌게 직장생활을 하면 더 보람차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지막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. 아까 뭐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좀 취업에 대한 팁들을 많이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인사 직무에 대해서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의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. 평소에 약간 독서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신문에도 굉장히 데이터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연구나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인사 직무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뭘 딱 하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, 사실. 어떤 일을 처음에 이제 내가 이 일을 진짜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와 맞는 직무를 회사가 무엇이든 간에 먼저 일단 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. 그리고 이제 그 직무에 대해서 좀 경험을 하고 이제 좀 노하우가 쌓이면 사실 이 직무가 나하고 맞다 안 맞다가 답이 나오긴 하거든요. 저는 다행히도 좀 잘 맞는 편이라서 지금까지 잘 수행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제가 뭐 여러 선배들도 보고 이제 그리고 후배들도 보고 이제 많이 사람들을 봐왔지만 생각보다 일이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합니다. 그래서 다양한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친구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일이 내가 맞다 안 맞다를 구체적으로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인사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.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인사 직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며 오늘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